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원주와 홍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각각 1명씩 추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원주 체조교실 관련 49번 확진 환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던 원주시 단계동 30대 거주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입원 조치됐는데 추가 접촉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천에서도 2번 확진 환자의 접촉자인 60대 B씨가 양성 판정을 받고 원주 의료원에 격리 입원 조치돼 심층 역학조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188명으로 늘었고 10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첫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원주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이 주민 반대로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다행히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철회하면서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상 부족에 고민하던 보건당국도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트랙터가 길을 터줍니다. 절대 반대 현수막은 전격 수용으로 바뀌어 달렸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반대해왔던 황둔 송계리 주민들이 갈수록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반대 의사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센터에 들어온 입소자가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통 크게 수용하겠으며 이제 추가로 발생하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들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 현재 의료원 등에 마련된 기존 병상이 부족해지면 그때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다가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예비 지정 성격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들이 환자 이송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우려하고 있어 주변 소독과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치악산 황둔 청소년 수련원 생활치료센터는 최대 120명의 환자가 동시에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도내 추가 확진으로 인한 병상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어 추가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처벌 규정이 상향 조정되고 법원의 판결도 예전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지만 벌금형 판결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수에 그친 초범이었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마다 몰카라 불리는 불법 촬영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예전보다 법원의 판결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3.1%에 달했던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벌금형 판결 비율은 매년 감소세를 보여 지난 2018년에는 48.5%까지 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판결 비율은 2014년 19.5%에서 2018년에는 49.1%로 늘었고 실형이 선고된 비율도 2.8%에서 8%로 급증했습니다. 예전에는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며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았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몰카 범죄 처벌 규정은 두 차례에 걸친 관련법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자는 어떤 국민적 여론이나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측면도 있고. 대법원에서도 이와 맞물려 양형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불법 촬영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 최소화가 오히려 시민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일자 춘천시가 연령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천시는 확진 환자와 비슷한 연령대는 주의하라는 뜻으로 내일 오전 9시 이후 확진 환자부터 10년 단위로 연령대를 공개하기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동선 공개와 조사 범위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무증상의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직장, 거주지는 기존과 같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3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4월 1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같은 달 7일에 40여 분 동안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기소된 강릉에 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실향민 문화축제와 설악문화제를 올해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5월 개최가 연기됐던 실향민 문화축제와 10월 개최 예정이던 설악문화제를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려고도 했지만 속초 지역에 확진 환자가 추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결국 취소됐습니다. 원주시가 유일하게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차 연도 예산은 9억 5천만 원, 3년에 걸친 총 사업비는 280억 원으로 사전 적격성 심사를 원주만 통과한 만큼 공모사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공모사업을 유치하면 원주시 우산동 옛 시외버스 터미널 터에 지상 7층 규모의 사회적 기업 허브타운이 조성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상동맥 우회술 적정성 평가에서 도내 병원 3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권역별 1등급 병원은 66곳으로 도내에서는 강릉 아산병원, 강원대학교 병원,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3곳이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주위를 감싸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은 허혈성 심질환을 치료하는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도내 입주 2년차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의 증가폭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2018년에 입주해 입주 기간이 2년이 지난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의 증가폭은 강원이 4.2%포인트 늘어난 5.9%로 충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입주 물량 증가와 새 아파트 가격 상승, 양도세, 중과세와 종부세 인상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KB리브원은 풀이했습니다. 삼척시가 구축하는 수소버스 충전소가 교동복합체육공원 부근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